한국인 대부분은 모릅니다. 대만이 우리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말이죠. 그냥 무관심한 수준이 아니라 언론에서 태극기를 바이러스 이미지로 합성하고 대기업 총수가 공개석상에서 한국인을 욕하는 수준입니다. 젊은 세대는 한류 덕분에 좀 나아졌다지만 기성세대의 뿌리 깊은 증오는 여전하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자,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2년 3월 대만의 주요 방송사 TVBS가 코로나19 관련 한국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신규 확진자 40만 명 돌파, 사망자 급증 같은 내용이었는데 문제는 화면 구성이었죠. 태극 문양을 바이러스 형태로 변형시켜서 배경에 깔아놓은 겁니다. 노골적인 혐오 표현이었던 거죠. 이런 감정이 폭발했던 결정적 사건은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태권도 경기에서 대만의 금메달 유력 후보 양슈친이 갑자기 실격 처리됐거든요. 발뒤꿈치에 비공인 센서가 부착됐다는 이유였는데 대만 사람들은 이게 한국의 음모라고 믿어버렸습니다. 심판진에 한국인이 있다느니 태권도가 한국 종목이라 편파 판정했다느니 하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대만 정부 청사 앞에서 태극기를 불태우고 한국 라면을 짓밟는 시위가 벌어졌거든요.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은 기본이었고 페이스북에 한국 보이콧 페이지가 생기자 이틀 만에 34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양슈친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한국은 무관하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불붙은 감정은 쉽게 꺼지지 않았죠. 더 황당한 건 공인들의 행태입니다. 애플 아이폰을 만드는 폭스콘의 창업자이자 정치인인 고타이밍은 주주총회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일본인은 존중할 만하다. 면전에서 아니라고 말하지 뒤에서 칼 꽂지 않는다. 하지만 가오리방즈는 다르다고요. 가오리방즈는 일제시대 때 일본 앞잡이 노릇했던 한국인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지금은 중국어권에서 한국인 전체를 욕하는 단어입니다.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대만 최대 기업 회장이 공개석상에서 한국인을 모욕한 겁니다. 대부분 한국인은 이 얘기 들으면 어리둥절할 겁니다. 대만이 우리한테 그렇게까지 존재감이 없으니까요. 근데 왜 대만은 유독 한국을 미워하는 걸까요? 가장 널리 퍼진 분석은 배은망덕 프레임입니다. 대만은 한국이 은혜를 저버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은혜가 뭐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로 올라갑니다. 1932년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서 의거를 일으켰을 때 장제스는 깊이 감동했죠. 중국 100만 대군도 못한 일을 조선 청년 하나가 해냈다며 찬사를 보냈고 이후 임시정부를 적극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한국은 독립했고 타이완 섬도 일본 손아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중국 본토에서는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이 벌어졌고 패배한 국민당의 장제스 정부가 타이완으로 건너가 중화민국을 세웠죠. 이 무렵 한국은 남북 분단 상태에서 남한만의 정부를 수립해야 했는데 대만은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한국을 국가로 승인하고 공식 외교관계를 맺었습니다. 대만 입장에서 한국은 반공 동맹이자 비슷한 처지의 형제 같은 나라였던 거죠. 임시정부 시절부터 도와줬으니 은혜를 베푼 관계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1992년 한국이 중국과 수교하면서 동시에 대만과 단교를 선언합니다. 대만 입장에선 배신당한 거죠. 얼핏 보면 대만 입장이 이해되기도 하지만 한국으로선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며 우리랑 수교하려면 대만이랑 끊어라고 요구했거든요. 한국 입장에서 중국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거대한 인구에 저렴한 인건비, 투자만 하면 돈이 되는 시장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냉전은 사실상 자본주의 승리로 끝나가고 있었고 더 이상 공산국가와 싸울 이유도 없었죠. 현재까지도 중국은 한국 최대 수출국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거든요. 더 중요한 사실은 대만과 단교한 나라가 한국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국은 1950년, 이집트는 1956년, 프랑스는 1964년, 캐나다와 이탈리아는 1970년에 대만과 관계를 끊었죠.
터키와 멕시코는 1971년,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는 1972년, 스페인은 1973년, 브라질은 1974년, 미국조차 1979년에 대만을 버렸습니다. 한국은 1992년까지 버텼으니 오히려 가장 오래 대만 편을 들어준 셈입니다. 전 세계 주요국들이 줄줄이 대만을 외면할 때 거의 유일하게 국교를 유지했던 거거든요. 대만을 가장 늦게까지 배려한 나라가 한국인 셈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만은 한국에게 가장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아마 타이밍 문제였을 겁니다. 당시 대만은 주요국들로부터 연달아 외면당하며 외교적으로 완전히 고립되던 시점이었거든요. 가장 절박할 때 마지막 희망이었던 한국마저 등을 돌리니 절망감이 컸던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단교 이전부터 대만은 한국을 깎아내렸다는 겁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가 결정됐을 때 대만 언론은 일부러 관리 안 된 뒷골목과 달동네만 찍어가며 이런 수준 낮은 도시에서 올림픽이 말이 되냐고 비난했거든요. 루비와 비리로 유치한 검은 올림픽이라는 주장까지 나왔고 대만보다 국민소득도 낮은 나라가 무슨 올림픽이냐는 식으로 조롱했습니다. 이건 단교 한참 전 일입니다. 결국 대만은 단교 이전부터 한국을 싫어했지만 단교 사건을 명분 삼아 감정을 정당화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뭘까요? 배경에는 질투와 열등감이 깔려 있습니다.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속담이 있죠. 이재용이 땅 사도 그냥 부러울 뿐 배는 안 아픕니다. 너무 먼 존재니까요. 하지만 나랑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 갑자기 나보다 잘 나가면 열등감과 박탈감이 몰려오거든요.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나 일본한테는 열등감을 느낄 이유가 없었습니다. 원래부터 넘사벽이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죠. 시작점을 보면 한국은 분명히 대만보다 한참 뒤처진 나라였거든요. 국공내전 이후 대만 정부를 수립한 장제스는 1953년부터 경제개발 계획을 시작했고 10년 넘게 지속하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반면 1953년 한국은 6.25 전쟁으로 온 나라가 폐허였죠. 경제개발은커녕 당장 내일 끼니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해방 직후 갓 태어난 신생국이었지만 대만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중 하나였습니다. 국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한국과는 비교조차 안 될 만큼 막강한 지위를 누렸던 거죠. 그런데 1962년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 한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급속도로 발전했고 얼마 안 가 대만과 비슷한 수준이 됐죠. 당시 한국과 대만, 홍콩,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리며 자주 비교됐습니다. 특히 한국은 인구 규모가 작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대신 주로 대만과 경쟁 구도로 엮였거든요. 두 나라 모두 반도체 중심의 제조업 기반의 수출 중심 성장, 높은 중국 의존도라는 공통점을 가졌으니까요. 은혜 베풀었다고 생각했던 못 사는 나라가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추월해버렸죠. 삼성과 LG 같은 기업들이 세계 제조업을 선도하는 동안 대만은 반도체와 전자산업에서 한국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GDP와 1인당 GDP 같은 경제 지표도 한국이 앞서기 시작했고요. 2000년대 들어서는 한류 열풍까지 불면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한국이 완전히 역전시킨 겁니다. 지금은 미국 같은 서양 국가에서도 한류가 유행이지만 아시아 지역 한류의 역사는 꽤 깊거든요. 반면 우리가 대만 하면 떠올리는 건 카스테라 정도죠. 이 격차가 대만 사람들한테는 치욕이었을 겁니다. 여기에 대만 특유의 중화 사상이 한몫했습니다. 대만은 중국 공산당을 싫어하면서도 스스로를 진짜 중국의 정통 후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만 교과서를 보면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의 지방 변방 정권으로 해석합니다. 중국의 선진 문화가 주변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쳐 속국 관계를 형성했다고 가르치죠. 한마디로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관점입니다. 대만은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 안 하듯 중화인민공화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진짜 중국의 주인이라고 믿는 거죠. 장제스의 중화민국 망명정부는 본토 수복을 꿈꾸기도 했으니까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속국 정도로 여겼던 한국이 점점 따라오더니 완전히 추월해버렸고, 대만은 중국의 압박으로 국제적 위상이 추락해서 유엔에서조차 쫓겨났습니다. 올림픽 유치는커녕 올림픽에서 자국 국기조차 못 드는 처지가 됐죠. 만만하게 봤던 동생이 갑자기 엄청나게 성공한 느낌이랄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과 대만은 반도체, 전자부품 같은 주력 산업에서 직접적인 경쟁 관계거든요. 한쪽이 잘 되면 한쪽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삼성 같은 기업은 막강하게 성장하는데 대만 기업들은 성장이 더딘 양상을 보이니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이 위기감이 한국을 향한 부정적 감정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쭉 훑어보니 왜 싫어하는지 이해는 되네요. 좀 웃긴 이유도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대만은 한국을 미워하는 만큼 일본을 각별히 좋아하거든요. 이상하지 않나요? 타이완 섬도 한국처럼 일본 식민지였는데 왜 일본을 좋아하는 걸까요? 타이완 섬은 원래부터 계속 다른 나라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일본은 그 중에서 그나마 나았다는 평가거든요. 실제로 일본이 도로와 철도, 전기, 항만 같은 인프라를 건설해 주기도 했고요. 한국에서도 가끔 나오는 식민지 근대화론이 대만에선 더 강합니다. 대만인의 80에서 85%를 차지하는 중국 명청시대 이주 한족이나 원주민 같은 내성인 중에는 일제시대보다 국민당이 본토에서 폐해 들어온 외성인들이 자기들을 더 많이 핍박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죠. 다행인 건 대만의 혐한 정서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권이나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여전하지만 젊은 층에게 한국은 질투 대상이 아니라 원래 잘 살던 문화 강국으로 보이거든요. 대만 정부도 눈치 보기 시작했습니다. 격차가 너무 벌어져 버렸으니까요. 한 세대만 더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만이 한국을 미워하는 복잡한 역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이런 숨겨진 국제관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